예,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2019가 나흘간 일정으로 폐막이 됐습니다. SBS, MBC도 특별 취재팀을 현재 파견을 해서 그동안 보셨습니다만 다양한 그런 소식들 전해드렸죠. 오늘 현장에 특별 취재단 가운데 한 사람인 김동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현장 얘기 좀 해보고요.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조금 더 그림과 함께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잘 갔다 왔습니까? 네. 사실은 기자들한테 그렇게 해외 출장이라는 게 식견을 넓힐 수도 있지만 고생도 많이 하는 건데 어쨌든 행사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전 박람회라고 CES를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성격은 이 CES가 이 소비자 가전쇼라고 해서 가전쇼는 맞습니다만 다만 최근에는 이 가전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부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IT 업체들까지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데 모여서 미래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 실제 제품들을 보여주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전과 이런 거 중심이었다. 그럼 이제는 거기에 온갖 그 최첨단 기술들이 다 종합된, 융합된 그런 종합 전시회, 종합 박람회 이런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이번에 가보셨으니까 현장에서 두루두루 다녀보실 텐데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일단 그 지난해에 비해서 이 지난해에는 3,9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는데요. 이번에는 4,400여 개로 또 규모 자체가 역대 최대급으로 또 성장을 했습니다. 훨씬 커졌네요. 네, 관람객도 19만 명이나 몰렸는데요. 워낙 관람객이 많다 보니까 이 큰 라스베이거스 거리에 이 CES 관람증을 목에 걸고 있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예. 상인들도 이 관람증만 갖고 있으면은 CES 왔냐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건네고, 네,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또 전시장에서 모습을 살펴보면 또 관람객들이 다 국적은 다르지만 그렇죠. 이 신기한 IT 제품을 만났을 때 환호하고 반가워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다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적으로 그 자리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국적, 인종 다 달라도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달라도 아마 생각하는 것들, 관심 있는 것들은 같은 거였을 거라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19만 명이나 모였다. 네. 라스베가스 돈 많이 벌었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죠. 이번 CES 2019에서 2019에서 가장 관람객들의 눈길을 많이 끈 거, 가장 화제가 됐던 거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제가 또 저희 기자 2명 중에 2명이 또 오전 오후 다 방송을 하느라 관람 부스를 다 돌아다녔지만 이 발 디딜 틈 없이 가장 북적북적했던 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바로 국내 LG전자였는데요. 그래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이 입구부터 곡선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연 환경, 폭포, 바다, 그리고 밤하늘, 별자리 같은 것들 이런 것 자연 환경들을 연출했는데 관람객들이 여기서부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네. 또 LG전자가 최초로 공개한 저 돌돌 말리는 TV인 롤러블 TV도 관람객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스피커처럼 이렇게 있다가 전원을 켜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디스플레이가 올라오는 구조거든요. 저거 신기하네요. 네네. 현장에서 취재해보니 한 외신 기자는 평생 꿈꿔오던 디스플레이를 만났다. 이런 극찬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 아래에서 TV가 위로 올라오는데 약 10초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이 좀 길다.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굳이 왜 돌돌 말아놔야 되냐 이렇게 장식해놔야 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승질급합니다. 근데 앞서 처음에 그 화면 좀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 무슨 폭포수처럼 그렇게 화면이 이렇게 파랑 색깔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장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다 디스플레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앞서 이렇게 말아져 있다가 펴지는 그 텔레비전 그 디스플레이처럼 그렇게 공면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저렇게 외관에 설치해서 보였다는 거니까 LG로서는 아주 톡톡하게 홍보 효과를 누렸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그게 더군다나 우리 국내 기업이라니까 더욱더 좀 반갑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앞서 김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CES가 이제 가전 박람회, 이런 전시회 이런 성격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최첨단 기술의 종합, 융합 이런 이제 박람회로 이제 성격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성격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어떤 거였습니까? 이 최근에 CES의 성격이 라스베이거스 모터쇼라고 불릴 정도로 좀 자동차 회사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번에는 BMW가 내놓은 자율주행 오토바이였습니다. 네, 이 시연을 보기 전에는 오토바이라는 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 넘어지다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요. 막상 보니까 오토바이가 그냥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커브길, 또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도는 등 자유자재로 좀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등 자동차와 인간이 교감하게 많은 기능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차 안에 탑재된 카메라가 운전자의 얼굴을 분석하고 예. 운전대를 잡은 손에서 이 심박수를 재는 등 사람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악한 운전자의 정보를 토대로 이 자동차의 내부 상태, 예. 뭐 음악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심지어 냄새까지 조절을 해주는데요. 예.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운전자의 운전자의 어떤 컨디션 같은 이런 것들을 컨디션을 보겠군요. 파악해서 운전자의 조절해 주는 거죠. 이제 음주운전은 안 되겠네요. 네. 절대 알코올이 느껴지면 난폭 운전도 좀 어려울 것 그런 같습니다. 것도 어렵겠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그런 최첨단 기술, 뭐 IoT든 AI든 뭐 로봇인 이런 기술들이 다 자동차로 이렇게 집약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저 차를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보죠. 원래 이 몇 년 전부터 이 CES에 중국 기업들이 하여간 유난히 이렇게 득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몇 년 전부터 보였다고 저희도 얘기를 했었는데 차이나 일렉트릭 쇼라는 말도 있었죠. 올해는 어땠어요? 올해는 이 중국 기업은 지난해보다 22%가 감소를 했습니다. 줄었군요. 참여한 기업 수. 네. 예. 이 최근 4년 내에 CES에 참여한 중국 기업 수가 줄어들었던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해 CES에 참가한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00개에서 4,400개로 이 절대 기업 수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 수는 22% 줄었다.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건 미중 무역 갈등을 얘기하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화웨이나 TCL 등 이 중국 IT 기업들도 올해 CES에 참가하기는 했지만 그 작년과 비교해서 전시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예. 이 중국인 관람객들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중국인 관람객들의 그 미국 비자 발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워낙 참가하던 중국 기업 수가 많다 보니까요. 올해도 1,200개의 기업이 참가하기는 했는데요. 4,400개 중에 1,200개. 예. 어우, 3분의 1 가까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해도 330여 개사가 참가했으니까 이보다는 훨씬 많은 수치였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국가 규모도 좀 있고 하긴 하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한 4배 가까이 더 많이 참여를 줄었다고 해도 하니까 네. 여전히 중국 기업들이 좀 많긴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올해 그러면 이제 중국 쪽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 올해 김 기자가 봤을 때 중국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좀 눈에 띄는데라면 어디가 가장 1순위를 꼽혀요? 네, 아무래도 그 생전 처음 보는 핸드폰인 그 접히는 핸드폰 플렉스파이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 폴더블 폰인데요. 그래? 이 플렉스파이는 중국의 로열이라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핸드폰입니다. 이 액정의 두께가 0.01m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바람에 날리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가방에 붙이거나 의류에 붙여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액정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인데요. 네네네. 두께가 0.01mm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회사 측은 핸드폰 화면을 20만 번 접었다 펴도 이상이 없는 테스트를 거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원래 이 접히는 스마트폰인 폴더블 폰은 삼성전자와 화웨이 중 둘 중 누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느냐 이것이 논란이었는데 이 중국 스타트업이 차지한 겁니다. 물론 실제로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접을 경우 두께가 더 두꺼워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편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관람객들과 취재진들은 이 중국의 스타트업이 해냈다. 그렇죠.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좀 높은 점수를 주긴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어차피 처음에 좀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일단 접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일단 중요한 거니까요. 하나만 더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로봇 얘기인데요. 네. 올해도 로봇이 좀 더 작년보다 좀 진화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시에서는 그냥 움직이는 로봇 뭐 그런 것에서 넘어서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신기술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트에서 팔 법한 물건들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조그만 상자 안에 담겨서 앱으로 시키기만 하면 집까지 배달을 해주고요. 일부는 이미 테스트가 끝났고 내년부터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게 저렇게 주문을 하면 저렇게 물건을 담아서 집에까지 배달해준다? 네. 그러면 택배 회사도 없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사실상 우리의 배달 시장 아까 자율주행 그러니까요. 오토바이도 한번 보셨지만 운송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보시는 저 로봇은 물건을 정확히 알아보고 알아서 옮겨줍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저희 대형마트 같은데 물건 진열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는 로봇이 대체한다는 겁니다. 예. 저 유리에 붙어서 다니는 청소기도 이제 유리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요. 예. 예전에는 그냥 우리 미래에는 로봇이 대체하겠거니 뭐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해 왔지만 기술들을 살펴보니까 당장 내년부터라도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CES가 열리는 게 매년 1월 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내년에 1월 초면 이제 1년이 딱 걸리고 나면은 지금 김 기자가 소개해 주던 저 기술들이 또 얼마나 진보를 해서 또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참 많이 되네요. 고생도 많이 했고 좋은 취재 잘 해서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